안녕하세요. 네, 그 정전 70주년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 첫 번째 이야기로 지난번에 찾아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또 평통위원장님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네, 인천 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 장금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6월 10일 날 평화대행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전 70년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자 부평으로 함께하자 평화대행진을 시민 여러분, 회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6월 10일 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부평공원에서 평화대행진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왜 꼭 평화대행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60%의 국민들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평화 관점으로 또 윤석열 정부를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제 박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함한 이 평화 관련된 평가는 꽈락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광란의 질주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 내리시는 마이너스 주시면서 이렇게 평가 내리시는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한반도를 이제 떠받치는 두 가지의 이제 체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체제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분단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정전 체제입니다. 우리가 45년 이제 분단은 사실상 이제 냉전으로 이어졌고, 냉전은 이제 전 지구의 사실상 인류를 선과 악의 상호적 관점에서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한반도에 고착화된 것이 분단이다. 분단은 사실 이제 우리 민족의 책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외부로부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두 번째 이제 이것이 충돌을 일으킨 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고, 한국 전쟁의 결과물로 나타난 게 이제 이 정전 체제인데, 이 두 체제의 공통성은 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분단으로부터 발생한 거죠. 분단이 없었으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상호 이제 정통성의 문제, 유일 합법성의 문제를 두고 이제 남과 북이 상호 충돌을 했고, 여기에 물론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이 정전 체제가 들어섰는데, 이 정전 체제로부터 이제 북미 관계,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관계를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 체제에서 비롯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이 발생하면서 북과 미국은 여전히 이제 교전국 간의 관계라고 하는 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건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즉 적대성을 기본으로 한 어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기본으로 작동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이제 위기를 사실 이제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기본적인 자기의 과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의 성과는 여하튼 한미 간의 핵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어떤 안보 장치를 우리가 마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타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자동차나 반도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맞아요.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사실은 이제 이 실무를 총괄하고 했던 사람으로 이제 저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네.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성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의 선임국장은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뭐 애들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실 굉장히 망신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다음에 또 이런 미국 당국자의 발언이 이제 소개되니까 윤석열 정부의 아주 그 트렌드와 같은 또 발언이 소개되죠.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얘기했던 미국과의 핵 공유, 그 특히나 이제 핵 실무 협의체를 이제 상설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국민들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정확히 알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네, 확신하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실의 발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식 핵 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듯한 합의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선언은 핵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다. 실효성 면에서는 나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발언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토식 핵 공유보다 우리의 협의의 내용은 사실 알맹이가 없고 어찌 보면 이제 선언적이고 미국 정부가 핵을 그 일례로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또는 핵을 공유하자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이런 주장을 어루고 달래기 위한 사실상 표현상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어떤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이 핵협의 그룹? 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여튼 그 양국 지도자 간에 이제 합의된 것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차관보급 한미 핵협의 그룹 NCG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신설하고 그다음에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및 명문화. 요 조항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핵을 실제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여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누르기 위한 어떤 합의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정가에서도 사실 핵 주권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실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이제 합의 내에는 핵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괌이나 미 본토나 에 있는 미 폭격기라든가 핵 폭격기라든가 잠수함,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이제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좋은가요? 극복해서 네. 안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네. 북은 이 핵 전략 자산을 자신들에 대한 어떤 침략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더욱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이고 있었던 네. 것이 그간에 우리가 네. 경험하고 확인했던 바기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네. 이제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비정기적으로 있었던 어떤 한미 간의 핵 협의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정기성인 어떤 그 협의체로 바꾸고 뭐 이런 건데,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를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한 어떤 그 수준의 결과물이다, 이런 평가가 더 정확한 표현 같고요. 네. 우리 정부는 이제 처음부터 이 미국의 핵을 기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 미국의 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행 단계까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결정해서 어떤 상황에서 쓸 건지, 뭐 이런 것을 사실상 미국과 우리가 공유하자라고 하는 건데, 네. 미국은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그거 아니다. 단언적으로 네. 그런 직설적으로. 거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이 핵을 공유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했고요. 예, 문제는 이제 나토식 핵 공유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우리의 핵 공유 합의다, 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렇습니다. 공통점은 나토식 핵 공유든 아니면 우리 정부가 이번에 맺어온 협의든 둘 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나토에게도 네. 우리 정부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건 거죠.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 핵을 쓸 건지는 전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다만 이제 이 협의, 우리도 이번에 협의 그룹에 대한 이제 신설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협의 그룹이 좀 더 촘촘하고 수위 높은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볼 때는 현재 합의된 내용만 놓고 보면 나토식 핵 기획 그룹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토보다 낫진 않다는 거군요. 나토보다 나은 네. 게 없죠. 왜냐하면 아직 알갱이가 채워지지 않은 네. 선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토식 핵 공유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일례로 이런 핵이라고 하는 옵션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이 협의를 하고 네. 이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상설 제도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이번에 핵 협의 그룹을 이제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정도인 거고만 있고, 네.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 핵을 실제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뭐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뭐 한국 정부에게 그 결정 지분의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나토의 핵 공유보다 우리의 핵 협의 그룹 신설 이 합의안이 더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국민들에 대한 기만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본인들이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뭐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박하게 평가를 내리시고 계시네요. 박하게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맞네요. 네. 조금 뭐 더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분단된 국가, 한국
북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최고 높은 저기는 이제 통일이겠지만 통일이 되기까지는 이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위기,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대통령의 임무이자 과업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상 대북 관계,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지난 1년이었다. 네.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긴장, 심지어는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실제 전쟁 불사, 주적은 북한,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사실은 대미경사 노선을 너무 일방적으로 확고하게 밝히면서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긴장까지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될 국민들에게 사실상 우한거리를 증폭시켜서 제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전쟁을 원하는 그 사람은 없으니까요. 마치 진짜 그렇죠? 그렇게 느껴져요. 네. 전쟁과 평화 중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치 전쟁을 원하는 사람처럼 실제 지난 1년간을 보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북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가장 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한 입장은 또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동계올림픽 즈음에서 사실 이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그랬죠. 세 차례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는 모습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해빙 무드로 가던 남북 관계가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로 다시 이제 또 냉각 단계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제 남북 관계로부터 발생했던 위기는 관리되고 있었다.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런 그 대북 관계가 전혀 이제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 관계를 막 조장하는 듯한 이런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사실은 급격하게 냉각되었죠. 그래서 지난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표현을 보시면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명분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의 어떤 명분을 줬고, 그다음에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을 더욱더 이제 그 고도화시켜 내면 낼수록 북한이 느끼는 위기 의식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대칭적인 핵무기를 통해서 사실 한미 동맹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악순환이 사실 반복되고 있고 북한의 이 표현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사실은 현재 북한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는 이렇게 항상 남북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네. 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 국제적인 이 상황에서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이 문제가 뭐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이제 세계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다. 뭐 혹자는 이제 신냉전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근데 북한은 현재 이 세계 정세를 신냉전의 정세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이 현재 군사적 공조 이 움직임을 동아시아 신나토의
식 군사 동맹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식은 그렇고 여하튼 이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 일국 체제로 운영되던 현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자신들의 국력에 맞게 세계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중국의 두 힘이 이제 충돌하면서 현상 유지, 현상 변경 이런 이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거든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뭐 저는 이런 미중 전략 경쟁의 산물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지난 정부 시절에 많은 이제 요청을 받았던 쿼드의 참여 문제라든가 오커스 문제, 최근에 이제 그 정보 동맹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또는 경제 동맹 뭐 이런 거에 참여의 요구 이런 것이 다 이제 중국을 사실상 봉쇄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이제 사실상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최대 외교적 현안이었죠. 네. 이 문제는 경제와도 관련된 문제고 그렇죠.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전략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냥 단칼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정책으로 전환시켜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가로막는 이 역사적 문제, 한일 간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문제에 빠른 해결을 요구했던 거죠. 이게 이제 강제징용 문제 합의에 대한 배경이 되었던 거고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처음 경험한 게 아닙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위안부 합의 문제.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렇죠. 당시에 부통령을 했던 것이 바이든이었고. 네, 맞네요. 이 바이든이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외교적 최대 실적으로 자기가 성과로 포장하고 있었죠. 이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됐던 건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 미국은 다시 또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재 강제징용 합의와 같은 이런 또 우리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합의 내용을 들고 왔고 이걸 성과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희가 무엇보다도 평화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요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 그러니까 폭력이 배제된 평화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흔히 생각했던 문제의 평화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었고, 과거에 이런 평화를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적극적 평화다. 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은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우리 이제 소극적 평화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러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 지구적 또는 이제 뭐 우주의 평화라고 하는 개념까지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적 제한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죠.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어떤 분단 체계의 극복, 통일, 뭐 이런 이제 한시적인 평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유통 기한이 없다. 쉽게 말하면 시간적 제한이 없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 이후에도 이렇게 평화는 보장되어야 되고 항구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담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건데 과거에 이제 전쟁 폭력을 반대하는 어떤 이런 개념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생명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사실은 세월호도 그래서 평화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평등 문제
기아를 앓고 있는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소득층 문제라든가 이런 최소한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평등의 문제도 평화의 영역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우리 난민의 문제라든가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인권의 문제도 절대 이제 그동안의 주류의 문화, 기득권의 문화가 이런 소수의 문화, 약자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다음에 생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평화롭게 지금의 이거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원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실 인천 시민분들이 앞으로의 평화는 단순하게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 뭐 폭력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이런 생명, 평화, 인권, 평등, 뭐 생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평화 영역으로 함께 끌고 와야지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여튼 6월 10일 날 저희가 평화 대행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회원분들과 시민들께 좀 마무리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 뭐 6월 10일 날 그 평화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이 전쟁과 긴장으로 치닫는 이 행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하게 뭐 어떤 이런 전쟁 반대라든가 이런 뭐 영역에 사실 국한된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사진 배경화면으로 나가겠지만 우리 이태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본인은 맨날 지각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을 강요하는 이런 노동인권과 관련된 것에 분노하시는 분들, 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런 역사적 피해 문제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그 냉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을 획책하고 있는 어떤 세력에 맞선 전쟁 반대 뭐 이런 또는 어떤 뭐 군국주의 반대를 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자리가 6월 10일 날 평화대행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10일 날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실현 인천 시민 평화대행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모이자 부평으로 함께하자 평화대행진.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